안녕하세요. 성산 개미TV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좀 반등을 해주었죠. 정말 좀 다행인 상황이고, 시장의 반등 속에, 그동안 하락 추세를 어느 정도 멈췄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이 좀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죠. 미국 이제 금리 인상은 좀 기정사실화가 돼 있고, 또 빠른, 긴축도 이제 사실화가 돼 있습니다. 사실 모든 호재는 다 나왔을 때 결국 반영이 안 되면 악재가 되고, 모든 악재는 다 반영이 되면 이제 호재가 되기도 하는데, 아직 긴축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이 시장 영향이 크게 악재는 맞지만 그런 악재가 완벽하게 해소됐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오늘 물론 이제 반등은 해주었지만 이제 지수 차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는 약간의 기술적 반등인 차원이 높죠. 그동안 원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때부터죠. 지금 22년 올해 1월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도 안 빠지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양봉으로 반등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너무 많이 밀렸기 때문에 반등을 해줬는데, 추세가 전체적으로 돌아서는 이 주봉에서의 반등이라든가 이런 게 뚜렷하게까지는 아직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오늘의 반등은 조금은 천만다행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제가 매일 시황 정리하면서 이제 특징주 같은 거를 좀 살펴보는 편인데, 일단은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월봉에서 중요한 지지선, 이런 건 이 종목에도 나오지만 지수에도 나와 있죠. 자, 이렇게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됩니다. 이 자리는 코스닥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에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새로운 지지선이에요. 근데 여기를 간신히 꼬리 달고 올려줬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부터 이런 자리들 위에서 이렇게 있어야 결국은 잘 지켜주는 자리가 되고,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면 예전에 변곡점 자리까지 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2600포인트를 기준으로 좀 3000포인트까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한 관련주 진단키트 관련주였고, 사실 지금 시장이 뭐 그 금리 인상이라든가 어떤 이런 긴축에 관련한 이런 모든 이 약재에서도 불구하고 가만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애플도 좀 각종 악재에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도 사실 좋은 매출이나 좋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회사들이 많지만 시장은 항상 선반영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게 됐을 때 전체적으로 이런 경제에 대한 좀 영향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그렇지만 시장은 전체로 큰 수급에 의해 좌우되죠. 일단은 가장 큰 수급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제일 큰 비중이 외국인인데, 결국 외국인들이 엄청난 많은 물량을 매도하고 있고, 이 물량을 오늘 코스피에서 다행히 기관하고 이제 그 개인이 받으면서 좀 반등해 준 거고, 코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많이 매도하다가 오늘 이렇게 매수를 했고 개인만이 홀로 큰 매도가 있었죠. 이러면서 시장이 좀 돌아나간 이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반응한 건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사실 이 친구하고 좀 무관하지 않아요. 자, 스텔스 오미크론이 최소 40개국에 확산이 돼 있고, 전염력이 1.5배. 그래서 이제 이번 위험은 이런 오미크론과 이제 크게 어긋나진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오미크론이라든가 이런 이 코로나가 계속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큰 리스크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러시아하고 결국 미국 나토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사태인데, 일단 얼마 전에 이제 미국하고 나토에서 서실을 전달했어요. 이 러시아에 답변을 요구했고 전달했는데 이 러시아의 반응이 좀 냉담하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대화에 대한 노력은 열어두기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론 이렇다고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하고 미국 나토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사라진 건 아니에요. 전쟁이 안 난다는 보장은 없고, 그렇다고 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러한 불확실성을 시장에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3일 연속 금리를 올린 뒤에 곧바로 양적 긴축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게 드디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모든 충격을 고스란히 안고 있어서 크게 하락한 거죠. 지금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면 이때 5개월 선을 작년 9월 달에 벌써 깨면서 반영을 했고, 자, 크게 다 몇 달 동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어, 계속해서 이런 악재가 나오면 결국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또 무덤덤해지는 시기가 오게 되고, 그럴 때 역시 주식은 잘 올라갈 수 있죠. 솔직히 주식시장은 깨끗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모든 종목들이 주포나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주포들이나 세력들이 이 주식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자, 그렇지만 아무리 그 주포들이 주식을 끌어올리려고 해도 세력들이 얼마나 큰 돈을 갖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올라갈 때마다 기관이나 외인들의 강력한 매도세가 있다면 결국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 종목을 끌어올리기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신용에 대한 부분, 개인들이 신용을 많이 갖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들의 반대 매매라든가 또는 갖고 있는 물량을 본전이 왔을 때 정리함으로 인해서 역시 주가 탄력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이 계속 사는데 주가는 왜 떨어지지? 이런 종목들을 잘 살펴보면 결국은 이제 외국인 비중이 크다든가 아니면 신용 부분이 꽤 커서 올라갈 때마다 개인들의 반대 매매라든가 또 개인들의 무서움, 공포감으로 인해서 매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더 크게 흔들리거나 변동성이 있기도 하죠. 지금 해외지수 선물 또 떨어지죠. 자, 어제는 해외지수 선물이 올랐다가 결국은 떨어지면서 또 떨어졌는데 이 공포지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지금 아직은 안정성이 있거나 좀 안전하게 돌아가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게 맞죠. 좀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은 좀 긴장감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섣부른 이 여러 가지 어떤 미수 매수라든가 또는 뭐 신용을 너무 무리하게 쓴다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좀 피해 가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럴 때 무리한 매수는 결국은 전체적으로 계좌에 크게 이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현금 위주로 하시고, 또한 이게 뭐 바로 급반등할 수는 있어요. V자 반등이 예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상황이 좀 특수한 경우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또 하루 이틀 쉬어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전체적으로 시장이 살아날 때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이 가장 좋았던 건 역시나 고변동장. 이 고변동장이라는 게 시장이 낙폭이 크다는 얘기죠. 이런 와중에서 진단키트주가 굉장히 강했고, 역시 진단키트가 많이 딸린다는, 그러니까 좀 수요가 엄청나고 공급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키트에 대한 관련해서 진단키트들이 크게 올랐고, 이런 긴축이라든가 금리 인상에 대한 악재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많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크게 더 이상 악화만 되지 않으면 2600선 전에서 코스피가 어느 정도 좀 안정감을 찾지 않을까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한쪽 의견에서는 또 코스피가 2, 3월 께 2600이 깨질 거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놓고 현금화를 시켜놓고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해 주는 게 좋은데, 사실 이 부분이 저도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좀 달갑지가 않은 게 순간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손절이나 이런 걸 못 했는데 밑에서 다시 한번 매수한다? 이렇게 하기엔 현금이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손절하지 않는 한 좀 힘들다는 얘기가 되죠. 물론 여윳돈으로 매달 매달 한 달 한 달 모아가시는 분들한테야 좀 좋은 기회가 되지만 결국 많은 부분을 벌써 투자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 또 여윳돈이 더 이상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저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뜬구름 잡는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때 이제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저축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좋긴 한데, 그것도 사실은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철저하게, 그런 계획을 갖고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힘들고, 저도 마찬가지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순간 들어가서 어느 정도 2, 3일 정도, 뭐 길게는 한 달 안에 그래도 1, 20%라도 먹으려는, 자, 이런 이 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그런 마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좀 시장에서 강했던 진단키트 관련주들도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예전에 벌써 코로나 때 진단키트 관련이 굉장히 크게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좀 이제 코로나가 안정화되는 듯 하면서 밀렸다가 다시 반등해 주는 거라 예전의 영광까지 찾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급등을 하거나 이렇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결국 오늘 같은 날 뭐 11%, 10% 올라갔다 하더라도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이 아닌 다음에야 예전에 벌써 몰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전 고점들 왔을 때 적당히 차익실현 나오는 게 좋고, 이전 고점까지 돌파하기에는 벌써 예전에 비하면 랩조노믹스 같은 종목들도 20배 이상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올라간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있지만 만약에 올라간다면 어느 정도 이 전고점 근처들이 왔을 때 차익 실현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은 코로나가 안정이 될 거고 언젠간 안정이 되겠죠. 그죠?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들도 언젠가는 이제 공급이 따라잡을 거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죠.
자, 이 휴마시스라는 종목을 대표적으로 보면 월봉에서 1,100원 하던 게 오늘 28,000원. 그러니까 10배만 하는데 맞죠? 20배 이상 뛴 거죠, 주가가. 물론 20배도 갈 수 있고 주가는 30배, 40배도 갈 수는 있어요.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근데 이전 고점도 더 뛸 수 있다 하더라도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상황이 되면 차익 실현을 해주고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단지 월봉에서 좀 낮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제 수젠텍 같은 종목들도 예전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해 크게 올라왔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건데, 이런 종목도 이제 월봉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나은 편이긴 하죠. 근데 월봉 고점에 있는 게 뛰어나갈 땐 더 빨리 뛰어나가요. 마찬가지로 진단키트 관련주이기 때문에 뛰어나가고 올라갈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차익 실현을 해주는 게 이런 진단키트를 대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엑세스바이오를 비롯해서 레고캠바이오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 벌써 이 진단키트 관련해서 바닥에서 이제 크게는 20, 30배, 적게는 뭐 5배, 10배 올라갔던 종목들이 크게 조정받고 뛰어나가는 분위기라 이런 데서 순간 들어가서 단타, 단기 뭐 이런 건 가능한데 순간 오래적으로 장기적으로 들고 간다거나 이렇게 해버리면 결국 나중에는 계좌에 아마 손실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순간 단기 단타는 할 수 있어요. 진단키트가 부족하다는 테마를 타서 순간 뛸 수는 있지만 결국 예전에 많이 올라왔던 뭐 시젠이라든가 랩지노미스 같이 바닥에서 벌써 20배 막 이렇게 올라온 종목들이 조정 거치고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당분간은 아마 좀 더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올라가겠죠. 순간 이런 어떤 진단키트 관련 이슈에서. 그렇지만 월봉에서 벌써 2, 30배를 누군가 해치웠다는 얘기인 거죠. 세력들이 그럴 때는 다시 떨어졌을 때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이제 급등했을 때 수익 줄 때 딱딱 차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오히려 좋은 좀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일부터 이제 연휴가 시작되고 이제 명절인데요. 모든 이 예청자님들 명절 잘 보내시고, 항상 성공투자 좋은 투자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